봉화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막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역에 나섰습니다. 봉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ASF 확진이 21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17일 오후 3시를 기해 영천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경북에서도 70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월 영하의 날씨로 농작물 냉해를 입었던 청송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돼지과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입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입니다. 봉화군은 양돈 농가의 ASF 감염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드론이 양돈 농가 위로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사람 손이 닿기 힘든 돈사 지붕과 울타리 위 등 농장 내에서 지정된 구역을 날며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를 막기 위한 방역 작업에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1건의 야생 멧돼지 ASF 확진이 발생한 봉화군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 방역에 나선 겁니다. 양돈 농가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소독 작업을 크게 반깁니다. 아무래도 공중에서 살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농장 구석구석 앉아 있는 부분까지 다 소독을 하게 돼서 저희 돼지를 키우는 양동주로서 좀 소독에 대한 안심이 좀 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 운영팀의 지원으로 펼쳐지는 봉화군의 ASF 항공 방역은 이달 말까지 관내 총 13곳의 양돈 농가에서 진행됩니다. 총 25곳의 양돈 농가에서 4만 5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봉화군은 앞으로 모든 돈사의 항공 방역을 주기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드론 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래 처음으로 하는 이제 드론 방역을 농가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또 호응이 좋고 해서 군 자체 예산으로 전량 방역비를 지원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드론 방역은 차량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입체적인 소독을 펼칠 수 있어 ASF 외에도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축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바깥에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든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날씨에 매일 불과 마주하며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대장간인데요. 한보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자 화로가 달아오릅니다. 어느새 불이 활활 타올라 1500도에 다다르고 그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60년 넘게 불과 씨름한 대장장이에게도 한여름 작업은 여전히 고됩니다. 이렇게 불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온몸에 땀이 금세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미부터 주방용 칼까지 온갖 종류의 농기구와 생활도구가 이곳 전통 대장간에서 뚝딱 만들어집니다. 여름철엔 실내 열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야외로 나왔지만 버티기 힘든 건 마찬가지. 해를 거듭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갈수록 버겁기만 합니다.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이 더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땀도 나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소금을 먹고도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여름에는.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바람을 직접 쐬지는 못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가까이 놓고 이러면 빨리 식어서 물건을 못 만들어요. 이런 무더위에도 대장장이가 불 앞으로 향하는 이유. 값싼 중국산 물건에 밀려 대장간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두르면 어차피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중국산보다 한 10배는 튼튼해요. 될 수 있으면
국산화를 많이 애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70대 대장장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의 마지막 바람은 후계자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후계자를 더 빨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날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공사장 한켠에 마련된 냉장고에는 물이, 제빙기에는 얼음이 마련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에는 40분 작업 20분 휴식 등 폭염 위험 단계별 작업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일단 다른 현장에 비해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시고요. 물도 사실 뭐 1인당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으니까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따른 공사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도 요청합니다. 일말라도 생수 한 병 가지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라도 갖다가 놓고. 휴식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온열 질환자 1,385명 중 31.9%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공고 수치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건 휴게시설의 그 지침상으로 돼 있고 법령상으로 약간 하한치라고 볼 수 있는,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 다른 현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그 하한치를, 최소치를 만족하고 그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지. 물과 그늘, 휴게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17일 오후 3시를 기해 영촌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조류경보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 결과가 2회 연속으로 밀리리터당 1000셀 이상이면 관심, 10,000셀 이상이면 경계 단계가 됩니다. 영촌호 지점의 최근 2주간 조류 관측 결과는 지난 7일 1999셀, 14일 1972셀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청은 장마철 호우로 댐 상류에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조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에 따라 경북에서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가 추진됩니다. 경북도의회는 현재 조례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등 2025년 전면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는 경북도 내 70살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18살 이하 청소년,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영하의 날씨로 농작물 냉해를 입었던 청송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농작물 냉해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송 지역은 냉해로 3,900여 농가, 3,2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 가스,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찌는 듯한 불볕 더위는 한풀 꺾인 듯 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친구들과 함께 나온 아이들은 쏟아지는 물폭탄에도 마냥 즐겁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물놀이는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애들이 심심할 것 같아갖고 놀러 나왔어요, 같이요. 좋네요. 애들만 좋은 게 아니라 어른도 너무 좋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8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3도를 오르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23일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무더위를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달 초까지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문경시 상수도 사업소가 수도요금을 50% 감면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시행으로 시민들은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문경시는 수도요금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소정책 홍보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경상북도가 영상물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경북도는 산속에서 노란색 국가지점 번호판을 활용해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를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재구성한 이야기로 소개하며 영상물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언론사와 광고대행사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 1차 심사를 거쳐 총 4,239명의 국민이 참여한 2차 국민심사로 총 6개 분야 최종 12점이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홍보물을 주소 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농가 중 호우 피해 농지 신고를 받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활용 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수입 의존 작물 생산을 높이면서 배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작물 재배를 관리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전략작물의 정상적인 재배가 어려워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전략작물 직불 등록 농지 중 재해로 인한 피해 농지로 신고된 경우 전략작물 이행 기준을 완화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천시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복숭아와 자두 등 과일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영천 과일 품평회는 전국 최대 과일 주산지 영천을 널리 알리고 우수 농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최고 과수 농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과수 재배 농업인들 사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영천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복숭아 부문 대상은 신영면의 김병식 씨가, 우수상은 박성태 씨가 수상했습니다. 자두 부문 대상은 청통면의 허용열 씨가, 우수상은 이종만 씨가 차지했습니다. 의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초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 1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